헌법재판소의 오늘 기각 결정, 이번엔 양지민 변호사와 보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최재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비롯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이 나왔습니다. 기각 결정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법조계에서도 이제 기각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사실 좀 예견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탄핵 심판이라는 성격 자체가 설령 법령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위헌적인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공무원의 파면에 이를 정도로 그것이 중대한가를 판단하는 절차가 분명히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이 검사 3인 내지는 이 최재감사원장에 대해서 일부 위법적인 행위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중론이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한 예상과 맞게 이번 헌재에서는 최재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인에 대해서 모두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두 이제 소추 사유가 각각 있었는데요. 일단 최재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재판관들 사이에 사실관계 인정에 대한 그 판단은 조금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개 의견이라고 해서 존재가 했었고 별개 의견의 경우에는 내가 최종적인 기각이라든지 인용에 대해서 결정은 마찬가지의 의견을 하지만 그러한 이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수의 의견과는 조금 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개 의견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재감사원장에 대해서는 3인의 재판관의 경우에 이제 별개 의견이라고 해서 이 결정문에 따로 별개 의견 항목을 달아서 이렇게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이례적인가라고 보면 이례적이지는 않습니다. 헌재에서 헌법 소원이라든지 아니면 위헌 심판 제청이라든지 이러한 탄핵 심판 여러 가지의 이제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재판관들의 각각의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결이라든지 이렇게 나의 한 표를 던질 때에는 결론을 같이 하지만 설령 그 이유에 있어서 조금 입장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본인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별개 의견 내지는 소수 의견이라고 해서 이렇게 결정문에 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별개 의견이 있긴 했지만 8대0 전원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최재 감사원장이 탄핵을 당한 이유가 정치 중립을 훼손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판관들은 그럼 정치 중립성을 훼손한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헌재는 일단 첫 번째 탄핵 소추 사유인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에 대해서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회 측에서 주장하기로는 이 최재 감사원장이 한덕수 총리에게 공익감사 그 청구권을 훈령을 변경을 하면서 이렇게 부여를 했는데 이것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별개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원일치로 8대0으로 파면에 이르지는 않는다. 탄핵은 아니다.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이 재판관 3인은 별개 의견으로서 이 부분이 중립성을 훼손하는 그러니까 이 법령에 위반하는 소지는 있다라고 봤어요. 하지만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판단을 했을 때에는 우리도 파면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라고 함께 한 것이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3인을 제외한 나머지 5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훈령을 바꾼 것 자체가 법령에 위반한 것도 아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무총리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이러한 감사 청구권을 부여한 그 훈령을 개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재판관들 사이에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렸다. 하지만 그것이 종국적으로 감사원의 중립성이라든지 독립성을 훼손해서 이 감사원장을 파면할 정도냐라고 보면 모두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봤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감사 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일부 별개 의견이 나왔지만 전원일치로 나왔던 이제 쟁점들을 보면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그 표적감사 의혹이라든지 혹은 그 대통령실의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부실감사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은 만장일치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재판관 별개 의견을 낸 재판관 3인 역시도 법적으로 위법적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선 대통령이 집무실이라든지 관저를 이전하면서 부실감사를 했다라는 것을 국회 측에서 소추 사유
사유로 삼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관저라든지 이러한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해서 법령 위반이 있는지를 판단을 했다. 그러니까 법령에서 정한 그러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그러한 감사의 근거들이 다 이제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서류라든지 아니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이것이 부실 감사다라고 쉽게 판단할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즉 부실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 감사원장은 탄핵돼야 된다라고 국회 측이 주장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부실 감사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소추 사유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 표적 감사를 했다. 네. 사퇴 압박을 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법에 위반된 것이다라고 국회 측에서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에 근거로 해서 실시한 특정 사안 감사였다.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만 아니라 이 국민권익위 행정사무에 대한 전체 감찰도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현희 전 위원장을 표적으로 삼아서 이 사람을 어떻게 사퇴 압박하고자 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실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퇴 압박을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설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이제 수사 요청 부분에 있어서도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즉 자의적으로 뭔가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 제기를 했다라든지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해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는 국회 측의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국회 측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은 즉 최재 감사원장이 자의적으로 전현희 전 위원장을 표적 삼아서 뭔가 감사를 하고 감찰을 하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문제 제기를 강하게 했던 부분이고 이것이 국가공무원법에 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헌재 이제 만장일치의 전원일치의 이제 의견은 표적 수사는 아니었고 표적 감찰은 아니었고 그리고 일부 뭐 논쟁이 있을 부분은 있겠지만 이것이 재량권을 현저하게 벗어난다라든지 중립성을 위반해서 어떠한 자의적이라고 볼 정도에 이르렀느냐라고 보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일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확인을 한 것 같아요. 주심위원회 열람 없이 감사 결과를 처리한 것에 대한 판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절차상의 하자라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 마련되어 있는 규정이라든지 규칙이 있는데 그것에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원장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부 재량의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현저히 남용했을 때 어떠한 탄핵 소추의 사유라든지 아니면 파면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적정 정도를 판단을 해보았을 때 그것에 이르지는 못한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원일치의 기각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검사 3인에 대한 그 기각 결정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판단에서는 지금 3인에 대해서도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수사가 미흡하지 않다라고 본 것 같거든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이 됐다. 제3의 장소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검사 3인의 탄핵의 경우에는 이 역시도 여러 가지 이제 소추 사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를 조사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직접 검사들이 가서 이렇게 경호처의 부속 건물로 가서 이제 조사를 한 것 자체가 이것이 현저히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라는 소추 사유가 있었고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도 이게 지검장으로서의 그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라는 근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국감이라든지 이런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이제 적시했다라는 이런 정도의 이유를 들어서 국회가 탄핵 소추를 했던 것입니다. 말씀해주신 그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일단 이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 조사하는 데에는 경호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헌재 재판관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전례에 비춰봤을 때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조사를 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냐라고 네. 보았을 때 그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들의 입장에서는 어디서 뭐 소환 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출장 조사를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할 것인지는 철저하게 검사가 독립체로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있는 것인데 그러한 재량의 범위를 일부 인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검사 3인에 대한 재량권이 남용된 것이 없다면 어떠한 법적 위반 사항도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탄핵 소추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각의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예. 소추 사유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부실 수사했다는 거였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수사 과정에서 그 시세 조정 범행에 김 여사 명의 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검사들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뭐 수사를 지휘 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 그러니까 증거 수집에 대한 의문점을 좀 제기하기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이러한 형사 사건에 대해서 뭔가 쟁점 판단을 한다라든지 사실관계 인정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은 헌재 권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여러 코바나 콘텐츠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의 확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잘 수행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이제 현재 탄핵 심판의 그 쟁점은 검사 3인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장소의 문제라든지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실 수사를 했기 때문에 직무의 적정성 범위를 넘어섰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 부분인 것인데 뭐 사실관계를 그렇게 뭐 특정하고 확립하고 그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로서 수행해야 되는 그러한 직무상의 적정 수준은 유지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각으로 논리적인 귀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 재판관들은 임의적인 절차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수사권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을 요청을 했을 때 혹시나 좀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에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 그 판단은 이제 존중이 되어야 된다. 즉 검찰총장이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의 범위 내에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당시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는 않았지만 검찰 내부에서 뭐 레드팀으로 이렇게 나눠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이제 확인하고 우리가 한번 반대 입장에 서서 논의를 해보자라는 그런 절차들은 또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처럼 어떠한 뭐 외부라든지 의견의 이제 수렴의 그 절차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비슷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예 그러한 뭐 의무를 실기했다라든지 뭐 법적으로 완전히 저촉이 되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탄핵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그 수사팀이 제3회 정수에서 그 비공개 출장 조사하면서 그 당시에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절차적 문제성, 정당성에 대해서는 논외로 좀 이야기가 된 것 같죠? 그렇죠. 왜냐하면 헌재에서 그러한 이제 사실 검사들의 경우에는 개개인이 검사 이제 독립체로 보는 독립체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요.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직무의 그런 조직상 검찰총장이 어떠한 명령을 하다라면 수사팀 검사라고 하더라도 내가 맡은 사건에 대해서 따라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사적인 대원칙이라든지 아니면 검찰 조직이 이렇게 운영되는 그러한 관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수사를 맡은 이제 검사들이 원칙으로 주축이 되어서 사실 결정을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라든지 지휘를 상부로부터 받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결정을 내가 내리겠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도 법에 저촉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보고를 하지 않고 뭐 그때 패싱 논란이 불거졌었는데
있는데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의 논리로 법을 위반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 그렇다면 외부적으로 아니면 검찰 조직 내에서 뭐 비판을 가할 수는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는 봅니다. 왜 이제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진행을 했는지 뭐 비판이라든지 비난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법을 위반해서 이 검사직을 파면에 이를 정도, 탄핵의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판단을 해보자면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제 본 것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국회 측에서는 최재훈 검사가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라는 점도 문제 삼았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최재훈 검사가 장시간 질의응답을 하면서 좀 모호한 설명으로 혼동을 초래한 점은 있다라고 맞습니다. 얘기하면서도 이게 의도를 갖고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고는 볼 수 없다, 이걸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불기소 처분 뒤에 기자회견이라든지 이제 국감에 출석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이 코바나 콘텐츠 협찬 뇌물수수 사건을 뭔가 연관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예.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일부 발언이 조금 잘못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은 다소 혼동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일부 그것을 이 혼동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마치 고의를 가지고 뭔가 언론이라든지 국감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자 한 부분이 있느냐라고 보면 이제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들도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코바나 콘텐츠 이 뇌물수수 사건을 연관지어 설명하다가 다소 혼동을 초래하는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요. 다만 허위의 인식을 가지고 발언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허위의 사실을 내가 알리고자 아니면 어떠한 그 대중들의 그러한 혼선을 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고의를 가지고 했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최소한 별개 의견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지만 일단 객관적인 사실 인정 부분에서 사실관계를 특정함에 있어서 고의를 가지고 이러한 뭐 혼동을 야기하는 발언을 했다라든지 이렇게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은 이제 없다라고 봤습니다. 오늘 이 선고를 기점으로 정치권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대리인단 측이 서울고검에서 오후에 또 관련된 어떤 기자회견 한다는 거 아닙니까? 구속 취소와 관련된 이야기, 즉시 항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걸로 보이는데 어떤 주장을 좀 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번 뭐 구속 취소의 이제 인용 결정문에도 담기기는 했지만 공수처의 이제 수사권 논란이라든지 예.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 불법적인 이제 수사권 행사로 인해서 체포라든지 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 전 절차가 위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석 청구라든지 뭐 구속 집행 정지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구속 취소, 그러니까 구속 그 자체에 대한 위법성으로 우리가 다퉈보겠다. 마치 이제 정면으로 승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이번 구속 취소 결정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일선 검사들은 정말 본인이 당면한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일로 할 것인지 날로 할 것인지 시간으로 할 것인지 정말 막닥뜨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법원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좀 혼란이 초래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혹시나 아직은 즉시항고에 이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뭐 즉시항고의 가능성 아니면 뭐 보통항고를 제기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아마도 본인들이 지금까지 쭉 이제 일관돼서 이야기를 해왔던 그런 원론적인 취지에 대해서 다시금 강조하는 그런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은 구금 기간이 이제 구속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공소 제기가 됐던 부분이라든지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지적을 해왔고 구속 취소 인용 결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일부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당성 내지는 그러한 구금 일수를 계산하는 바에 있어서 시간으로 하는 것이 피고인, 피의자의 이제 권익에 부합한다,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를 굉장히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반대로 그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검찰청 가서 즉시 항고해라라고 요청을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아직은 그 즉시 항고 포기 관련 서류가 제출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내일 자정까지 시간이 있는데 그렇죠. 대검에서
내일까지 어떤 결정할 걸로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즉시 항고를 다시금 제기하는 것은 일단은 대검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당시에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이 되었을 때 검찰이 느낄 수 있는 즉시 항고를 제기함으로써 어떤 위헌적인 소지에 분란을 만드는 그러한 데 부담보다는 지금 상황은 일선 검사들도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대검 입장에서도 다시금 재고해 볼 그러한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는 보이지만 여전히 지금 일단은 석방을 한 상황에서 다시금 구금을 해달라는 입장 변화를 꾀하기에는 검찰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크겠다라고 보이고요. 그렇다면 어쨌든 법조문에는 살아있기 때문에 보통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고 실제로 그랬던 사례도 과거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시간을 두고 우리가 숙고를 하면서 보통 항고를 제기할지 여부를 좀 숙고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헌재 결정에 따라서 또 오후에는 관련된 입장과 일정들이 또 전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